오는 2026년 천안 두정역과 직산역 사이에 또 하나의 전철 역사가 생깁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칭 부성역 신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가 공주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 지역 6개 시군과 전북 3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질 위험 예측과 감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의 구매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운영합니다. 아산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앞으로 4년 뒤면 천안 두정역과 직산역 사이에 또 하나의 전철 역사가 생깁니다. 국토교통부가 천안의 7번째 전철역인 가칭 부성역 신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부성지구입니다. 인근 성성지구와 부대지구, 업성지구와 함께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몇 해 전부터 수도권 전철 역사 신설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9년 정부에 역 신설을 공식 요청하고 타당성 조사도 3차례 실시했습니다.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이례적으로 비용 대비 편입 분석, BC값이 1.03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가칭 부성역 신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아직 역사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정역과 직산역 중간 지점인 부성지구 일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면적 4,400제곱미터 규모로 시비 4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역 신설 비용은 도시개발 사업 이익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시 재정 부담은 없을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주변 대학과 북부생활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과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해서 인재 유입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도 불러와서 천안시 도시 경제 권역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안에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 2026년 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지방자치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의 승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대응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주당 충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00여 명이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중앙당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대선 선거 운동에만 전념하고 예비후보 등록 등 일체의 지방선거 운동은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을 결의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다음 달 1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이를 미루고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강훈식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대선 기여도를 공천 평가 중 하나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 우선 결정이 지방자치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후보와 검찰 26년의 후보가 대결하는 구도에서 우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이 의원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지선 예비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와 정치 신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의 현안을 대통령 공약으로 준비 중이며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한 선당 후사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가 공주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설치한 센터는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 지역 6개 시군과 전북 3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질 위험 예측과 감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로 보다 과학적인 측정 정보를 제공받아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 절감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 등으로 환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산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 등과 함께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세종과 나주, 진천 등 혁신도시 3곳을 중심해서 국민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소비 행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성과를 발판 삼아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 분야에 지난해보다 54억 원이 늘어난 총 4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예산이었던 36억 원보다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추진될 예정인 주요 사업을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140억 원이 투입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60억 원, 장애인 연금 54억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수학 기초 톡톡 교재를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교재는 자연수와 분수, 소수 등 6개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각 단계마다 필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핵심 내용과 문제풀이를 수록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재가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스 충남 홈페이지 등에 PDF와 한글 파일을 탑재했습니다. 세종시청이 지금의 청사로 이전한 지 아직 7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10개 실국 중 4곳이 외부 임차 청사를 쓰고 있는 등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가 별관 신축에 본격 나섰는데 최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누리집 시문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시청 별관 신축 계획에 대해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냐며 현재처럼 민간 건물을 임차에 청사를 유지하면 공실 상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별관 신축에 반대하는 셈입니다. 세종시가 시청 본관 공간 부족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야외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짓기로 하고 올해 설계 공모에 들어가기로 하자 이 같은 의견을 낸 겁니다. 시청 별관 신축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언제 지어도 지을 거 빨리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에 공실 상가 건물을 매입해 별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립니다. 이렇게 별관 신축 문제가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자 세종시가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이 시문시답 답변자로 나서 예산만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이 임차 청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대시민 행정 서비스와 업무 능률 등을 고려할 때 별관 신축은 충분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며 임차 청사 지속 운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공실 상가를 통째로 매입해 별관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상업 건물을 살 수 있는 규정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건물을 매입함에 따른 각종 특혜 시비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세종시는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야외 주차장 부지에
별관 신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의 구매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운영합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기존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민전 개인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나마 상향하게 됐다며 2월과 함께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에도 1인당 구매 한도를 80만 원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지역화폐인 아산페이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합니다. 선별진료소는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과 복합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등 2곳이며 시민은 물론 타 지역 거주자, 외국인 등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 모두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시는 오미크론 신종변이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설 명절 불필요한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가족 비대면 안보 등 자발적 실천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해 검진 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아산시와 협약된 병의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합병증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와 미세 단백뇨, 당화혈색소, 당뇨병성 안구망막증 등 4종으로 한 사람당 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협약 병의원 등 검진과 관련된 문의는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교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30에서 50% 싼 가격에 임대하는 이른바 세종형 셰어하우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하우스는 홍익대와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비롯해 한국영상대 인근에 각각 한 동씩 모두 46호를 공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의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치원읍 중림과 번암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인데요. 흉령탑과 배수지 이전을 촉구하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흉년탑 및 배수지 이전에 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흉년탑은 6.25 전쟁 중 나라와 결의를 위해 산화한 우리 지역 출신의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건립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2014년 세종시장 선거 시 흉년탑의 중앙공원 이전을 공약으로 베터었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서금택 의원님 또한 2018년 흉년탑 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나 2019년 조천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 부결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흉년탑 이전 공약이 폐기되고 부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천 발전이라는 계기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흉년탑은 과거 연기 신사가 있던 장소로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는 한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흉년탑이 위치한다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호국 영령들이 추모하기 위한 장소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더욱이 풍년탑 바로 뒤편에는 6개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탱크 2개조로 구성된 배수지가 결주망으로 되어 있고 충년탑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호국 영령을 모시는 현충시설과 어우러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주거지와도 근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에도 걸림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풍년탑이 위치한 침산공원은 노숙자 및 청소년들의 음주, 폭력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기도 합니다. 또한 풍년탑 및 동안소는 노후되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며 비룸로 및 주차 공간은 협소합니다. 현재 배재초 등 최소한만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타 지자체의 현충시설과 비교할 때 세종시 위상에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충년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시설 관리를 위하여 풍년탑 이전을 촉구합니다. 풍년탑이 현충일 추념 행사의 장소뿐만 아니라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초 충년탑 이전안처럼 9월달 역사공원으로 이전을 촉구합니다. 둘째, 충년탑 배수지를 신안 배수지로 일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산공원이 시민들의 바람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 거주지와 근접해 있는 충년탑 배수지를 신안 배수지로 이전 통합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배수지 일원화를 통해 보안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충년탑 이전과 침산공원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존 충년탑 이전이 무산된 것은 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이전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년탑 이전 장소 및 기존 부지 다각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하여 보훈단체와 조천발전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신사가 있던 현 충년탑 위치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배수지 이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39억 원의 모금 성과를 올렸습니다. 재단 설립 이래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천안시 복지재단이 거둔 기부금은 39억 1,600만 원입니다. 후원금 21억 3,200만 원에 물품 후원 17억 8,4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 31억 원보다 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2016년 재단 설립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CMS 정기 후원자도 전년도 3,564명에서 3,777명으로 213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기부금은 소외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단체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저희 소아협회도 이제 모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은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잘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은 앞으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소중히 우리 시민들이 주신 이 모금 물품하고 후원금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발굴을 해가지고 골고루 허투루 사용되는 데 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찾아서 그렇게 배분을 할 거고요. 많은 단체들하고 MOU를 통해서 우리 복지재단을 알리고 또 그다음 복지재단이 주관이 돼서 많은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후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시민 속으로 찾아가 나눔을 이끌어내는 재단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여성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12,000원으로 만 9세부터 만 18세는 연간 최대 14만 4천 원, 만 19세부터 만 24세는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해 연간 최대 9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만 8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신청일 기준 관내 동일 주소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매월 3만 원씩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시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초중고 장애 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특별급여를 제공합니다. 지원급여는 겨울방학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월 29만 7천 원, 20시간 한도의 활동 지원 급여가 제공됩니다. 급여는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달빛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달빛 체험교실은 상현달이 잘 보이는 다음 달 9일과 10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루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특별 강연과 천문 공작교실, 3D 우주유형, 천왕성과 성운, 성단 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다음 달 3일부터 홍대용 과학관 홈페이지 또는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받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